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종합대회 사상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휠체어 댄스 스포츠인데요. 경쟁을 해야 하는 경기라기보다 멋진 공연과 같은 무대가 펼쳐졌다는데 우리나라 최문정 선수가 3관왕에 올랐다고 합니다. 대회 소식 정두리 기자입니다. 탱고와 왈츠 등 음악 선율에 맞춰 그려지는 화려한 무대. 휠체어 댄스 스포츠가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종합대회 사상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경쟁이라기보다는 멋진 공연을 보는 듯한 무대. 한국 선수단이 남다른 연기력과 힘있는 무대로 금메달 5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세계적 실력을 뽐낸 가운데 최문정 선수가 3관왕에 오르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일 콤비 스탠다드 클래스2에서 박준영 선수와 금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 듀오 라틴 클래스2에서는 최종철 선수와 지난 21일 듀오 스탠다드 클래스2에서도 최종철 선수와 호흡을 맞추며 금메달 2개를 추가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 다들 모든 저희 국가대표 선수들 다 열심히 같이 했는데 오늘도 좋은 성적 거둬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팀을 이루는 콤비와 다르게 휠체어 장애인만 출전해 정확한 기술이 중요한 듀오 경기에서 2관왕을 만든 최문정, 최종철 선수는 절정에 이른 호흡으로 최고의 연기를 펼쳐냈습니다. 대회를 뛰고 공연 같은 걸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같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어울리고 그리고 또 대회를 뛰고 같이 함께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대회에서 6종목 경기 중 5개의 금메달을 휩쓴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이경화 감독은 선수들이 더 큰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휠체어 댄스 스포츠의 장애인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IPC 휠체어 댄스 연맹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이 됐으면 하는 선수들의 바람이고 저 또한 바람입니다. 이어서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 21일 메달 소식입니다. 육상에서는 여자 곤봉 던지기 김순정 선수의 금메달과 남자 100m T53에서 정동호, 유병훈 선수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유도에서는 윤상민 선수가, 역도에서는 문정은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조정에서는 박준하 선수가 싱글스컬 금메달과 임상훈, 전미석 선수가 혼성 더블스컬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사격에서는 이윤리 선수와 전영순 선수의 금메달과 더불어 혼성 단체에서도 금메달을 추가, 수영에서는 김경현 선수와 권현 선수가 금메달을 더했습니다. 메달밥 볼링에서는 금메달 3개가 추가됐고 탁구에서는 본격적인 메달 결정전이 시작된 가운데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8개가 한국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휠체어 댄스에서는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를, 휠체어 펜싱에서는 동메달 2개를 선물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법적 규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총액의 1%까지 먼저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제도.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들이 만들었던 생산품이 우리 일반인들이 적절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지금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삼아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장애인들이 만드는 생산품을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토론회에는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원시설 종사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부족한 인력과 낮은 임금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종전 1%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담배값과 지방세 인상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버스의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까지 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이미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리고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지역도 있으며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의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 지원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 지원 사업이 지난 2013년 2억 1,600만 원을 지원 실적이 부족해 불용 처리했음에도 올해 9월 기준으로 예산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 진료 사업과 다문화 가족 진료 사업의 지원 건수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한 한편 지역과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이뤄져야 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보편적으로 확대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우리나라. 이 각박한 사회 속에 삶보다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서울 금천구에서는 마음나눔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미용실. 30년의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미용실 원장 이광종 씨는 동네 주민 하나 모르는 이 없는 터줏대감입니다. 그만큼 미용실을 찾는 사람들은 이 씨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깊은 상처도 털어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마음나눔 체인점입니다. 마음나눔 체인점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줄이고자 민과 관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현재 금천구에는 주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미용실 등 병원, 약국, 슈퍼마켓 등이 마음나눔 체인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분들은 이제 주민들하고 밀착 경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의 그 어떤 이상 징후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살 징후가 있다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계시면 바로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 생명존중센터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생명 지킴이로서 자살 관련 교육과 전문적인 상담 방법을 배워가며 소중한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도 느낍니다. 근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뭐 이러이러해서 힘들다, 아니면 뭐 이웃집 누가 되게 힘들어하더라. 이분들이 그 안 좋은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분들을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살 시도자는 자살 시도 징후와 관련된 행동을 주변인에게 표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사업이 우리 사회에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자신의 희생도 서슴지 않은 국가 유공자들, 이들의 노고에 한마음으로 감사하는 행사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포항 실내체육관에서는 경북보훈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특수임무 유공자회 경북도지부가 주관한 2014 국가유공자가족 나라사랑 한마음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보훈의 본부장 경상북도가 항상 이 국가유공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요. 오늘 뭐 학생들도 오고 군인들도 오고 그다음에 어르신도 오고 했는데 전쟁 후세대들은 지금 전쟁의 아픔을 모르잖아요. 이래 행사를 하면서 안보의식도 고취하고 이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포항 을롱 23개 시군 국가유공자 가족, 군인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또한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한 보훈단체 회원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니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없어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잘 해가지고 물려줘야 그것이 우리 할 일인데, 나는 이제 나이 많고 해서 아무런 뭐 힘도 없지만은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후 세대가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이고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고용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 이 경기도 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활 앞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도내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나눔과 협동, 소통이라는 구호 아래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자활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저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 활발하게 이렇게 참여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도 즐겁고요. 이날 행사에선 자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땀 흘려온 자활사업 유공자에 대한 수상과 우수기관 표창도 이어졌습니다. 소규모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또한 주민들의 무너진 관계망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자활공제협동조합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자활사업장은 총 32곳. 취약계층의 자리부지를 높이기 위한 일자리 마련과 서비스 제공이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밖에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는 희망 리본 사업, 목돈 마련 통장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자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감정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약속에 CJ제일제당과 아주캐피탈, 이마트 등 3개의 기업이 추가로 동참해 모두 9개 기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감정 노동자의 응대 기술과 제품 정보 교육,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매년 15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오는 25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여성가족부와 경기도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꿈을 만나 행복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청소년 시설과 단체 150곳에서 참여하며 240개의 체험 공간을 운영합니다. 제15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사람이다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영상 미디어센터 예술극장에서 열립니다. 개막작으로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곧 편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더 인터뷰어가 상영되며 부대 행사로 기념식과 컨퍼런스, 공연 등이 이어집니다.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이 제14회 대한민국 세계 청소년 영화제를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합니다. 영화제는 대전 문화산업진흥원과 한남대, 대전 프랑스 문화원 일원에서 열리며 이번 영화제에는 전체 618편의 출품작 가운데 217편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입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1069호 장애인 신문의 첫 번째 기사로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소식입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매달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회 경기 첫날 사이클의 김종규 선수가 텐덤 사이클 트랙 4km에서 4분 40초 359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는 2010 광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 선수와 전대웅 파일럿, 류민호 감독의 소감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정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곳이 전체 시설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설의 법적 정원은 30명인데 이를 초과하는 시설이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 592곳 중 54%를 넘는 318곳이며 100명을 넘는 시설은 전국에 71곳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시설의 1인당 침실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시설 절반이 기준 미달이었으며
대전의 한 시설은 0.6제곱미터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료를 지키지 않고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지난해 의무 고용료를 준수한 기업은 5곳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석 의원은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장애인신문은 복지TV와 함께하는 지면신문인데요. 복지TV 뉴스에서 방송으로 다룬 취재물을 보다 심층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신문은 발빠른 소식을 전하고자 인터넷 신문인 웰페어 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